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1.5%에서 1.75%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6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현재 1.5%로 유지되고 있는 국내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매출 1조 5,887억 원으로 창사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 증가와 화물노선 호조세를 실적 개선의 요인으로 보며 실적 호조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3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9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한 수치로 미세먼지에 의한 가전 전자제품 판매량 상승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가 43개국 431개 해외 점포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이 9억 3,41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6년에 해외 순이익 6억 5,740만 달러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특히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순이익 비중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장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는데요. 간밤 FOMC 발표에 의해서 일단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 이어졌지만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약세 흐름 이어간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일단 위험 선호 심리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어졌고 그에 맞서서 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외국인의 수급 이탈과 함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번 한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좀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 오늘 장엔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밀렸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일단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대내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은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최근에 상당히 강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역시 강했던 건 그 남북 경협주들 그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고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강한 흐름이었고요. 어느 정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요. 향후에도 꾸준히 뉴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조정폭 폭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조금 추격 매수하는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2500선 아래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정받은 종목들로 단기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갔었던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장 좀 밀리는 흐름인데 좀 밀렸다고 또 섣불리 좀 접근하실 분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조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에 관한 모든 거 오늘도 함께 하실 분입니다. 어윤학 연구원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신규 코인들의 거래소 상장이 굉장히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인 시장에도 조금 이 트렌드가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시기 섣불리 추격 매수했다가는 단기 고점에서 이제 물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을 또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매매 자신이 없는 그런 투자자분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그래도 조금 기다렸다가 최소한 이제 신규 코인이 상장하고 나서 하루만 좀 기다려도 좀 안정을 찾기 때문에 그런 뒤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좀 추격 매수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 강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과 재료가 있다고 해도 섣부르게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면 일단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되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금요일 저녁에는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065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녹십자 랩셀을 매수가 73,000원에 비중 10% 대응 방법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 장의 녹십자 랩셀은 오늘도 약보합입니다. 59,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녹십자 랩셀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최근의 추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녹십자 랩셀 적정 주가 12,900원, 제약업종답게 지금 비교값도 4.64, 상당히 지금 고평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어떤 제약바이오 열풍에 힘 입어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중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어떤 실적 악화 소식도 있고,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에 대한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효과 등으로 인해서 21선을 지금 이탈을 했고, 그래서 중기는 상승, 단기는 하락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 업종답게 현재 부근에서는 적정 주가가 중기에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중기에는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기 하락 추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3,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꽤 높은 매수가에 대비해서 현재 부근 종가도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좀 앞으로 대응할까요? 네, 일단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5% 혹은 마이너스 20%에 매도하시고 일단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본전까지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정도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20%는 정리를 해주십시오. 마이너스 20%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0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역시 추격 매수 하셨어요. 추격 매수를 하셨죠.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반등이 나오니까 추격 매수를 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는 61선을 이탈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0%가 돼도 61선 아래입니다. 그리고 121선을 이탈하지 않은 선이라서 역시 추세적으로는 61선을 이탈했을 때는 120선 이탈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선별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을 확실히 받은 종목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시 바이오가 최근에 강했을 때 추격 매수를 한 게 일단 잘못이고요. 그리고 나서 기준 없이 매매한 것도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준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바이오가 단기에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본전까지 기다렸다가 본전이 안 오고 다시 밀렸을 때는 그때는 또 손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매매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십시오. 저점 매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손절을 짧게 가져가셔야 돼요. 추세가 좋기 때문에 계속 갈 걸 기대하고 매수를 했는데 가지 않고 꺾였을
때는 마이너스 5% 정도 되면은 짧게 손절을 해주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적으로는 일단 고점 매수 후에 기준 없이 매매를 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의 손절을 해주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역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업종이나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최근에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 반등시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나오시는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본전까지는 좀 기다리지 마시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최대한 그 반등을 활용해서 나오자라는 의견입니다.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이후에 관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확실한 조정 시 그때 단기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다음 자 상담도 이어갈게요. 다음 자는요, 끝자리 5689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S&T 홀딩스를 매수가 14,300원의 비중 25% 손절해야 할까요?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S&T 홀딩스는요, 2.57% 상승하면서 13,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S&T 홀딩스 같은 경우 최근에 단기 추세가 좀 좋아 보이는데요. 적정주가와 함께 추세 확인할게요. 네, S&T 홀딩스, 일단 홀딩스라는 이름이 일단 지주회사라는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적정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적정 주가가 157,200원, 비교값이 0.09,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추세가 지금 올해 1월 달에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흘러내리다가 최근 약 일주일 정도 지금 급하게 매우 큰 상승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중기는 하락 추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단기 추세가 좀 살아나면서 지금 거의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최저가가 12,500원 기록한 이후에 현재 가격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4,3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족한 현재 주가이긴 한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요, 아니면 저점 이탈했을 때는 일단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기준 없이 매매를 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4,3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매수 당시에는 매수를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전 저점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등을 노리고 예측 매매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측 매수를 했을 때는, 하락했을 때는 5% 정도 짧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예측이 실패했을 때는 빨리 손절을 하고 저점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다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보면 역시 중기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흐름이죠. 그리고 저점을 깨고 계속 하락하다가 단기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고 나서 10% 넘게 12% 넘게 하락했었어요. 이랬을 때는, 본전이 왔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이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조정 시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종목은 이도 저도 아니에요. 역시 예측 매수를 하고 손실이 커졌다가 겨우 본전 근처에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전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절대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주예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평이한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길게 묻어두면은 충분히 수익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저평가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을 때는 그때는 조금 위험하거든요.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로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돼서 반등하는 구간이나 아니면 종목 자체적으로 저점을 확실하게 다지고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는 소액으로 묻어둘만 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매도 후에 확실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손절 여부를 좀 여쭤보셨는데요. 자, 일단 S&T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 본전에 매도, 그리고 저점 이탈 시 그때 손절과 다시 한번 접근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74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PCL을 매수가 15,000원의 비중 80%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PCL은요. 3.42% 빠지면서 14,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PC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추세와 적정 주가도 확인할게요. 네, PCL 적정 주가 5,400원, 비교가 2.61. 제약업종인 거에 비하면 그래도 아주 큰 고평가는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오늘 첫 번째 상담드렸던 녹시자 랩셀 차트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매우 크게 상승을 했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상승 추세, 하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CL 같은 경우 앞서서 녹십자 랩셀과 좀 유사한 차트 흐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드렸습니다. PC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기는 상승,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15,0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폭이 최근에 좀 커지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진단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0%에는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절은 반드시 손절가는 지키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는데 손절하지 않으면은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에 70% 비중은 매도를 하십시오.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줄이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하면 15% 수익, 그리고 다시 하락하면은 10%만 추가하셔서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에 이렇게 크게 비중을 덜어내라고 하는 건 역시 하락했을 때 추가할 만한 그런 대응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단기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기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 흐름은 역시 바이오가 계속해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매수가가 약간 애매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매수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점 이후에 조정을 쭉 받았는데요. 매수 자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61선을 이탈한 자리죠. 이랬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셨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양봉이 나오고 나서 추가 반등이 그냥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곧바로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 거의 121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낫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손절가가 오더라도 손절을 안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중이 많기 때문에 손절은 반드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확 줄이고 나서 다시 하락했을 때는 추가해도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추가할 만한 가격이긴 하지만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는 손절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동평균선상으로 상승 추세에서 61선을 이탈했을 때는 120선 이탈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 단기로만 짧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했을 때는 손절 10%, 반등했을 때는 역시 본전의 70% 비중을 매도하고 수익 15%를 노리거나 13,500원에 추가를 해서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PCL은 비중이 좀 80%나 좀 높게 실으신 점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자,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상승 시에는 본전의 비중 70%를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수익 15% 또는 13,500원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덜어내신 비중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추가하셔서 대응하셔라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88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인터플렉스를 매수가 21,9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전망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인터플렉스 종가 확인하죠. 오늘은 2.27% 상승하면서 22,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좀 상승을 하면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추세 먼저 확인할게요.
네, 인터플렉스 적정 주가 47,800원, 비교가 0.47,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대표적인 애플 테마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최근까지 지금 중기적으로 매우 안 좋게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의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 굉장히 컸고, 그렇지만 이제 어제와 오늘 양일간 이제 애플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여파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 관련된 종목으로도 잘 좀 분류가 된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애플에 대해서 좀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힘을 잃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렸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와 이런 실적 발표치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반등을 하고 어제장의 반등 이후에 좀 가격이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22,500원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으로 막 좀 돌아서실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절반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 비중인데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추가에 대한 대응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권이니까 절반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면 15% 정도만 보십시오. 단기의 바닥에서 벌써 30%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 더 상승하는 게 그렇게 작은 반등은 아닙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락했을 때는 절반을 2만 원에 다시 추가하셔서 단가를 조금 낮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추가되면 선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길게 봤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사실 매수가가 약간 높긴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00원이면은 거의 22,000원 이 정도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최저점 부근이죠. 그래서 부담이 없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20% 이상 상승한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매수를 하시려고 하셨으면 이 정도 구간이나 하셨으면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가니까 다시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죠. 어쨌든 실적이나 이런 부분 애플에서 그런 좋은 흐름 발표가 나왔지만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주가가 상승하는데 제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종목의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금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개인들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쭉 매수하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어떤 수급적인 개선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단기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단기에 그런 흐름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저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확실하게 수급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또 호재가 발생했을 때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역시 다시 한번 또 약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지수나 업종의 추세도 봐야겠죠. 지수는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업종의 흐름도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에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반등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저점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런 추세가 있었지만은 한번 흐름이 꺾였을 때는 저점을 확실하게 횡보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도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특성까지 감안해서 대응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업종의 흐름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 흐름 자체도 꺾일 가능성이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바닥에서 상승폭이 큰 부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했을 때는 단기로만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은 일단 절반은 매도하시고 상승하면 수익은 15% 다시 하락했을 때는 2만 원에 한번 추가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지금의 반등을 좀 잘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중장기적으로 반등에 대해서는 전망이 처지지 않은 만큼 그 부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절반에 대한 비중은 즉시 매도 후에 나머지 비중 15%죠. 일단 15%에 대한 수익 또는 2만 원대 절반 추가 비중을 좀 실으시고 그 이후에 대응하시라는 말씀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10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K하이닉스를요, 매수가 73,60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SK 하이닉스는요, 약관 마감이고요. 82,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좀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그래도 뭐 하락은 했지만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고 추세 먼저 확인할게요. 네, SK 하이닉스 적정 주가는 78,400원, 비교가 1.06, 현재 지금 가격과 거의 유사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적으로는 중기 추세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직전 2월 달에 또 중기 하락 추세 전환했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로 다시 이제 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중기 추세보다는 지금 이제 단기 흐름, 그래서 단기 추세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추세에 대한 흐름이 최근에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보다는 단기 추세를 좀 초점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3,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일단 최근에 좀 고점, 이전에 9만 원대도 지나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조금 아쉽죠. 사실 그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플러스 10%나 플러스 2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괜찮았는데 매수 시기는 조금 애매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000원이면 이 정도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셨을, 이 정도네요. 잠깐만요. 네. 예. 매수 가격은 괜찮았어요. 매수 가격을 보면은 역시 눌림목에서 확실하게 가격 조정을 고점 이후에 받았을 때 매수를 하셨거든요. 가격적으로 보면 매수를 할 만했는데 사실 당시에 지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고점을 경신했는데 작년 고점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은 작년하고 지금 실적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강하게 뚫어줘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반도체 업종의 그런 업황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강하게 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 뭐 수급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종목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뭐 디테일한 그런 분석보다는 역시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부담이 있다는 거죠. 지수의 흐름은 역시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상승하는 흐름이 아니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것들 실적 이런 부분들이 전부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수의 흐름 자체가 불안했을 때는 역시 우량주들은 일단 고점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는 상태라면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더라도 플러스 20%에는 아쉽더라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플러스 10%에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지수의 흐름을 보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더라도 천천히 가고 가는 폭이 작을 수 있지만 하락했을 때는 그 폭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지수의 흐름을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러스 10%나 플러스 2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고 지수가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저희가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일단은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요. 수익은 20%에 대한 부분 꼭 이후의 흐름을 뭐 가능하지 않더라도 20%에 대한 목표가 설정을 다시 한번 좀 도와드렸습니다. 10% 또는 20%에 대한 목표가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접근 전략 정리해드리니까요.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61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현대건설기계를 매수가 194,500원의 비중 20% 진단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현대건설기계는 7% 넘게 빠집니다. 181,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많이들 좀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할게요. 네, 현대건설기계는 적정 주가가 20만 100원, 비교가 0.90, 거의 이제 오늘 종가와 비슷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할 상장을 한 다음부터 쭉 이제 박스권 횡보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뭐
횡보 박스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상승과 하락, 즉 급등과 급락이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보다는 지금 이제 그 단기적인 어떤 가격의 움직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보다는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9만 4,500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손실을 꽤 보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비중 20%인데 앞으로 진단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단기 대응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매수가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본전이 왔을 때는 본전 매도하시고요. 손절 10% 이 정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대응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만 4,5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역시 단기에 반등이 나오니까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바닥에서 벌써 38%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요. 흐름을 보면은 이전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 역시 건설 관련주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북한 이슈 때문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관련한 그런 대북 관련한 경협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조금 받을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받는 흐름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종목별로 물론 더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 관련주고요. 그리고 기업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봤을 때는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먼 얘기고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건설 업종에 북한 이슈가 아니면 특별히 갈 만한 이슈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주가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 접근하는 그 정도 대응이 맞는데 지금은 매수 자체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전이 왔을 때는 일단 정리한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밀린다면은 여기에서는 일단 손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0%의 손절을 하시고요. 반등폭이 있었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고 나서 더 밀렸을 때 다시 접근을 해도 되니까 일단은 기준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일단 최근 관련된 시황 흐름도 함께 접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승 시에는 본전 매도나 손절은 마이너스 10% 이후에 확실한 가격 조정 시 그때 단기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41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삼성 SDI를 매수가 20만 4,500원에 비중 7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에 삼성 SDI는 1.91% 거의 2% 가까이 올라오면서 18만 6,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삼성 SDI도 최근에 단기 추세는 소폭 올라오긴 있습니다만 일단 추세 확인할게요. 네, 삼성 SDI 적정 주가 31만 2,300원, 비고가 0.60, 이 종목도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호실적 이제 발표가 나면서 그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하지만 중기 추세는 여전히 지금 하락, 그리고 단기 추세도 지금은 이제 21선 거의 근접은 하고 있지만 가격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매우 가파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21선을 또 돌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 중 21선에 대해서 좀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는 17만 5천 원대까지 떨어진 이후에 소폭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단기와 중기 모두 하락 추세에 아직까지는 좀 놓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20만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부근 20만 원이 깨진 상황 속에서는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중도 꽤 많이 실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조금 안타까운 흐름인데요. 일단은 본전 매도나 손절 15%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대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만 4,5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실 당시를 보면은 역시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단기에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따라잡은 흐름입니다. 문제는 사실 이 구간은 매도를 해야 될 구간이거든요.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이전의 흐름 자체가 여기에 매물대가 첩첩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점을 뚫고 계속 가기가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에 일단 매도를 하고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되는 생각을
시작을 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밀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은 역시 전기차 테마주죠. 전기차 테마주의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어차피 추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지만 이 종목은 역시 우량주라는 거죠. 우량주들은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역시 지수의 흐름이 강하게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정 가능성이 더 높고요. 충분히 조정을 받은 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DI나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역시 중국 시장에서 그동안 흐름이 좋았었는데 중국에서 그 규제를 했었죠. 다른 자국에 있는 기업들이 아닌 외국 기업들의 배터리를 장착한 그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그런 영향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가격 상승에 좀 제한적으로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전기차 테마주들이 약간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된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데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는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접근하시면 충분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본전에 매도를 하십시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다가 계속 손실이 커지면은 그때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에는 반드시 손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일단에 전기차 관련된 테마가 최근에 좀 살아있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망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눌렸을 때 들어가시라는 미 보이자에 대한 의견도 드렸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5% 대응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워낙 고점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SDI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모두 좀 도와드리는데 이제 내일 좀 주요한 이슈가 있어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정지되었던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부터 좀 재개가 되는데 내일장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내일장 삼성전자 다시 거래 재개가 됐을 때 좀 어떤 흐름 예상하시나요? 네, 삼성전자의 흐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강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액면 분할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라는 주식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워낙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고액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이었었죠. 그런 여러 가지 메리트가 이제는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됐다는 그런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종목의 고유한 메리트는 조금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목이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해서 그 종목이 쉽게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업의 가치는 역시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변화는 없거든요. 5만원, 지금 260만원이 넘는 가격에서 5만원대 가격으로 하락했다고 해서 이 종목이 10배가 간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천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흐름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폭등하거나 그런 흐름은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관망하는 흐름 그 정도는 가능하고 강하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한적인 상승세를 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5만원대로 시작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리포트가 이제 7만 원대로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고는 있지만 이런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간다기보다 좀 제한적인 상승세로 보신다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투서생 전문가님이 제시한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포트폴리오 확인하시죠. 네,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제시하신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 두 종목 담겨 있는데요. 종목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성창 오토텍이 신규로 표현이 됐고 코덱스 인버스는 일단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십니다. 성창 오토텍을 신규로 편입한 이후 바로 수익률이 3%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전에 뭐 포트에 있었던 원림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성장 오토텍 같은 경우에 신규로 또 다시 한번 좀 편입을 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의 포트폴리오 들어볼까요? 네, 원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수익 10% 목표를 가지고 대응을 했었죠. 24,000원 매수 후에 단기로 대응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포트에서 제외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수의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인버스는 추세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수가 뭐 크게 상승하거나 아니면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정리는 당분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끌고 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균가 6,050원이기 때문에 더 하락했을 때는 5,900원에 추가를 할 생각이고요. 기준대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포트에 편입한 종목인데요. 어제 시가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760원 그렇게 그 편입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테마주와 미세먼지 테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대로 대응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15%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락했을 때는 8,760원에 매수를 했죠. 2차 매수는 8,000원 매수까지 생각할 대응을 할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기준대로 일단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테마라서 기준대로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부분과 이전에 포트에 편입이 됐었던 종목이죠. 원림 같은 경우에는 24,000원의 매수 후에 목표 수익 10% 달성으로 아주 목표가를 잘 달성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신규로 성장 오토텍 신규로 편입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일단 성장 오토텍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수소차와 미세먼지 관련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외됐던 이런 테마주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접근했고 오늘장 3% 넘는 수익을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100원으로 설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실세 그리고 투자 교육까지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어떤 이슈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금융위는 해외 ICO 진행 시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면 이에 따라 규제하겠다라는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정부 여당 쪽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이슈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 ICO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규제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이 다시 한번 좀 거론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두 가지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 이슈 관련해서는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투자금을 모아서 ICO 하는 거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텔레그램 또는 어떤 뭐 특정한 거래소에서 뭐 ICO를 한다라면서 이제 특정한 사람들이 이제 자금을 모아가지고 대신 투자를 해주겠다 이러면서 암호화폐로 이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으로 입금을 받고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지금 또 사기 사건이 또 막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ICO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개인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돈을 모아서 대신해준다. 무조건 하지 말자. 이것만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정부에서도 어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어떻게 좀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사기 사례에 대한 부분도 이전 시간에 짚어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 산업 육성 법안에
대한 부분은 좀 호재성 뉴스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시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좀 가격 변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떤 시세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은 계속 비트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좀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최근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 외국 거래소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거래소에는 없었던 그런 코인들이 신규로 상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장과 관련된 루머가 돌고 또는 상장과 관련된 공지가 나오자마자 급등을 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상승률 순으로 지금 정렬을 해봤는데 맨 위에 있는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자기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와서 그렇고, 두 번째 골렘, 그 다음에 H쉐어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된 그런 공지가 나오면서 지금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온톨로지라든지 또 이오스 토큰이라든지 네뷸러스라든지 아이오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외국 거래소에 있거나 또는 우리나라 대형 거래소들 중에서 특정 거래소에만 있었다가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는 어떤 공지가 나오고 또는 루머가 돌면서 지금 급등을 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참고하는 방법을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있는 그런 종목들, 코인들 중에서 해외에 있는 메이저 거래소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코인들이 한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우선은 조금 유심히 좀 보면서 언제라도 이제 또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코인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 다시 한번 코인 시장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 신규 코인으로 잘못 유입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좀 보조지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하나씩 알아보는 이 재미에 많은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일단 이 피보나치 지표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을 참고하는 대표적인 이제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시작값과 마지막 값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동적으로 특정한 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선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따른 어떤 황금 비율이다라고 해서 38.2%, 또 50%, 61.8% 이 세 가지 선을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일단 38.2%는 이제 단기의 지지와 저항의 기준, 그리고 61.8%는 중기 지지와 저항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값과 마지막 값을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 일단 상승장에서 조정을 나타날 때 일단 통계적으로 봤더니 피보나치 수열에 따른 어떤 38.2%와 61.8%를 따르더라 라는 가정으로 이제 이 지표가 나온 것이고, 하락장에서의 반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친숙한 종합주가 지수로 좀 그림을 그려봤더니 2015년도에 일단 7월 달에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점과 저점을 놓고 보면은 약 2111.67, 이때가 61.8%의 수치가 나오는데, 그 정도 수치까지 딱 반등을 하고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 뭐 그림을 이제 좀 맞는 그림을 찾은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비트코인에도 적용을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라인을 그려봤더니 61.8% 정도 가격대까지 계속 터치를 하고서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거를 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지금 비트코인 1000만 원 넘어서 지금 가고 있고 4시간 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4시간 봉의 어떤 어디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하락을 할 수 있을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저점을 찍고 고점을 설정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38.2%는 약 1000만 원대
초반이고 그리고 61.8%는 99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보조 지표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실전에서 진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피보나치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 가격대가 여러 개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잘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내용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아쉽지만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은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